기세 보인다라는 게 막 무섭게 화장하고 인상이 막 우락부락하고 말투가 센 사람 같지만 오히려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외부의 모임이나 미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나 은근히 기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정말 기세 보이고 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크거나 막 무섭게 나를 대하거나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기세 보이진 않아. 사실 더 약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정한 눈빛과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와 호흡법이 굉장히 천천히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기세 보이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누가 보면 아, 기세 보인다라는 게 막 무섭게 화장하고 인상이 막 우락부락하고 말투가 센 사람 같지만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 매우 예의 바른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다정한 말투와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기존세예요.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말에도 쿠션감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대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은 유치원생일 때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인 60대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평생 하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같아. 사랑에 대한 고민은 진짜 치열한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치열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다 감내하고 저 사람을 100%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객체, 나라는 객체, 상대방을 향하는 눈, 경청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존세의 특징은 막 인상이 우락부락하거나 막 힘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호흡법을 천천히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 직관적으로 막 우아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존세의 특징인 것 같아.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비꼬는 게 아니라 거칠게 말하지 않아도 힘을 가질 수 있고 꼭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분명히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럴 것 같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랑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는 똑같거든요. 원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 말의 본세 차이예요. 앞에 말랑말랑하고 쿠션력 있는 쿠셔너를 붙이는 거, 접속사를 붙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되게 웃긴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회사에 4년 동안 재직했던 정말 든든했던 남자 팀원이 있었어요. 그 남자 팀원이 이제 퇴사할 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사람은 떠날 때 말을 남기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피드백 하나 주고 가라.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피드백 하나 주고 갈 수 있겠냐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한테 말한 게 있거든요. 대표님은 물음표 살인마입니다. 그런 피드백을 주고 가더라고. 물음표 살인마가 은근 답정너거든요. 계속되면 힘들겠지만 피드백을 줄 때 완곡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물음표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듯한, 물어보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덜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킬이거든요. 그 물음표의 스킬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피드백은 아니거든요. 뾰족하게 말한다고 그게 잘 적용돼서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정하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인사를 잘해라. 어디 가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해라. 이렇게 윤리적인
혹은 꼰대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기본적인 예절과 매너가 왜 필요한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오면 생각보다 감사 그리고 부탁할 거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모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야. 근데 디자이너여도 기획자한테 뭘 부탁할 수가 있어. 이 작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2개를 더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부탁이지. 그리고 기획자는 당연히 디자이너에게 또 부탁할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부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쌓아온 매너와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나가다가 회사 출근하다가 아니면 커피 받다가 복도에서 눈인사로 인사를 주고받았던 팀원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그때 인사드렸던 누군데요. 이 소스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내가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거든요. 일반화될 순 없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TMI와 이 모임에 맞지 않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예를 들면 4명이 1시간을 만나면 1시간을 거의 대부분 자기 얘기로 모든 얘기를 채우는 사람은 이 4명의 4시간을 갖다 버린 거야. 이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4명이 1시간 동안 만나는 약속을 잡는 건 한 달 전에 잡아야 돼.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의 점유를 한다. 본인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모두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면 그 시간의 점유를 좀 가져가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해해 줄 거야. 근데 너무 TMI 있지. 본인이 다녀온 여행 이야기, 본인이 겪은 독감 이야기, 어젯밤 먹은 떡볶이 이야기, 본인이 주말에 놀았던 팝업 스토어 이야기. 내내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로해지거든요, 사실.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향적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타이밍과 호흡이 좀 다를 뿐이야. 그래서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아차차 돌아오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줘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랑 이야기를 원오원으로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명함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명함을 내 명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 누구 아는데 나 그 사람 알아. 이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있죠. 나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궁금해. 근데 본인의 이야기나 본인의 PR이나 본인이 지금 나랑 교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내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명함은 다른 사람의 명함이고 내 명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낼 때 그 누구에게 관심을 주고 그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미묘하게 무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살 빠졌어요. 예뻐지셨네요.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변했다? 그대로다? 이런 칭찬들이 우리가 친했던 사이는 괜찮은데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다소 무례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무례한 칭찬을 안 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장난처럼 툭툭 건네는 말이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이 분위기를 웃겨 말어 할 때 말어. 그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짚어주거나 해니크가 짚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아차차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그러는 다정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이불킥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그 횟수가 줄어요. 제가 만약에 실수를 10개 했던 사람이면 실수를 8개, 5개, 4개, 1개? 그 다음에는 조금 실수가 줄어요. 사실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인 것 같아.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싶은 자기계발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야, 니나 잘해. 난 완벽해 같은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어렵죠. 나 부족했지. 그 말은 하지 말걸. 다음에 만날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장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도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저는 진짜 태도는 경제학인 것 같거든요. 모든 태초의 인류와 인간이 내 몸뚱이 하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과 자본은 내 몸뚱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시간이 귀하고 금인 사람이 레버리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10명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내가 1시간 동안 10명을 살릴 수도 있어. 내가 1시간 동안 했던 말로 우리 다정이들이 1000명이 봐주시면 내가 1000명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뱉은 이 칼 같은 상처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도 주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다정한 어른들을 보면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 얼마나 거친 시간을 살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바닷가에 예쁜 조약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산 꼭대기에서 아니면 중간치에서 이 뾰족한 돌이 구르고 바다에서 또 바닷물을 맞고 하면서 둥그레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모났어. 뾰족해. 근데 이 뾰족한 인간이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 치이고 이런 불행과 결핍을 가지고 둥글둥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고 이 단단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시번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가시를 빼고 왼쪽 가시도 밑으로 이렇게 빼면 좋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사진 찍을 때도 오른쪽으로 사진 찍을 때도 가시번이 보이거든요. 양쪽으로 가시번을 빼면 예쁠 거야. 그때 웨딩 때도 이렇게 맞아. 양쪽으로 빼셨던 거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 웨딩 촬영할 때도 양쪽 가시번을 뺀 다음에 이쪽도 정면도 예쁘게 나왔어. 정면으로 볼 때 이쪽 가시번은 살짝만 보이게 한쪽은 네. 조금만 빼고 한쪽은 정면으로 봤을 때도 예쁘게 빼고, 혹시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샵을 가는 우리 다정이들은 또 머리 한번 해달라고 해봐도 좋을 거야.